안녕하세요, 정철규 세무사입니다. 오늘 같이 알아볼 내용은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인데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월 최대 190만원 6개월 동안 지원이 되기 때문에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계획이 있으신 대표님들은 내용 확인하셔서 참여하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 믿습니다. 간략하게 좀 알아보면요, 예를 들어서 IT 활용 직무에 청년을 채용하고 월 200만원을 준다고 가정을 하면 저희가 6개월 동안 지원을 받기 때문에 매달 200만원의 급여를 주고 190만원을 지원을 받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기업에서는 10만원만 부담하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6개월 동안 10만원을 지원하니까 청년을 60만원, 6개월 동안 60만원에 저희가 인재를 고용할 수 있는 거죠. 이게 괜찮지 않나요? 네. 그러면 지원 대상이랑 지원 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일단 지원 대상은 기업에도 요건이 있고 우리가 채용하려고 하는 청년에도 요건이 있습니다. 일단 기업 요건을 우선 알아보면요, 원칙은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해당이 되고요. 예외적으로 일부 업종의 경우는 1인 이상이면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업종들을 좀 살펴보면 지식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문화 컨텐츠 사업, 신재생 에너지 사업, 성장 유망 업종, 벤처기업, 벤처 인증을 받은 벤처기업, 그 다음에 청년 창업기업. 그러니까 대표자가 청년이고 창업한 지 7년 이내의 청년 창업기업이면 1인 이상이라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혁신형 중소기업, 이노비즈나 메인비즈를 취득한 혁신형 중소기업, 그 다음에 기타 청년이 안정적으로 IT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되는 기업, 이 기업은 운영기관 및 고용센터의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저희가 청년을 채용하겠다고 참여 신청을 하고 3개월 이내에 실제로 청년 채용이 이루어져야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한 인위적 감원이 있으면 제한이 있는데요. 저희가 계획서 제출, 참여 신청할 때 제출을 하는 계획서 제출일로부터 직전 1개월과 실제 채용일까지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인위적 감원이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권고사직을 말하고요. 저희가 채용일 이후에 인위적 감원이 발생이 되는 경우에는 감원 인원수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원하고 이후에 추가 채용에 대해서는 지원이 중단이 되니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할 수 없는 참여 제한 업종도 있는데 살펴보면 정부나 공공기관은 안 돼요. 그리고 학교, 소비 향락성 유흥 주점업도 안 되고요. 근로자 파견업 또는 근로자 공급업 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기타 중대한 사회적 무리를 야기하여 지원이 부적절한 사업장은 참여 제한이 되니 그 점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은 채용일 기준으로 해서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여야 되는데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갔다 오기 때문에 군필자의 경우 최대 만 39세까지 가능하니 여기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 IT 자격증은 필요 없고 채용일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미가입 상태여야 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자가 아니어야 되고요. 청년의 경우 참여 제한자는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 중인 자 또는 동일 사업장에 6개월 이내에 재취업하는 사람은 참여가 안 됩니다. 그 점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참고로 청년 디지털 일자리라는 조금 유사한 또 지원 사업이 있는데 그쪽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으로 참여할 수 없고 신청도 안 되고 전환도 안 되니 이 점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례로 저희 거래처에서도 이 지원 사업에 참여를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
채용한 직원이 부모님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최종 지원을 못 받았던 사례도 있었고, 또 다른 거래처는 참여를 해서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나중에 해당 직원이, 청년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는 사실이 발견돼서 최종 지원을 못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면접 시에 그런 요건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지원 대상을 살펴봤고요. 지원 요건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일단은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이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2021년 최저 시급은 8,720원이고 주 40시간 기준 급여, 월 급여로 했을 때는 182만 2,480원이 됩니다. 그래서 최저임금을 준수해야 되고 4대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계약직도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직 채용을 하셔서 6개월간 지원금을 정규직, 계약직 구별 없이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채용을 하면 3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이 돼야 되니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지원 내용을 좀 살펴보면, 일단은 최대 190만 원인데 임금에 비례해서 지원금이 지급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월 지급하는 임금이 200만 원 이상이 되면 180만 원 플러스 간접 노무비 10만 원 해서 190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요. 월 지급하는 임금이 2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월 지급하는 임금의 90% 플러스 간접 노무비 1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21년도 최저임금이 182만 2,480원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저임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지원금을 얼마 받는지 한번 계산을 해보면, 그럼 182만 2,480원 곱하기 90% 하면 164만 230원이 되고, 플러스 간접 노무비 10만 원을 지원을 하니까 합치면 174만 230원을 지원받는 거죠. 한도는 참여일 전월 말일자 근로자를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업당 최대 30명의 한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보면 저희가 직전 월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하면 최대 1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전 월 말일 근로자 수가 50명이라고 하면 최대 50명까지 지원받는 게 아니라 아까 기업당 최대 30명의 한도라고 했으니까 30명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예외적으로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 별도 승인을 받은 경우 2배까지 한도가 확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직전월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인데 대형 프로젝트를 한다고 승인을 받은 경우 직전월 말일 근로자 수가 10명이라 한도가 10명이 되는 게 아니라 2배까지 한도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10명의 2배인 20명을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지원하고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지원은 워크넷에서 고용노동부에서 위탁한 운영기관의 채용 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럼 운영기관에서 검토하고 승인이 이루어지고 운영기관하고 기업 간 지원 협약을 해야 됩니다. 체결해야 되고, 그 뒤에 청년을 채용을 하면 운영기관에 채용 명단을 통보를 하고, 그 다음에 기업은 매월 임금 지급 후에 운영기관에 지원금을 신청을 하면 신청한 날로부터 보통 한 달 또는 2달 후에 지원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기한은 청년 채용 후에 9개월 차 말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21년 1월에 채용을 하면
9개월 차 말일인 9월 30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기한을 놓쳐버린 경우 지원금을 받으실 수 없으니까 요 기한도 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IT 업무별 유형이 4가지가 있는데요. 이 유형은 운영기간, 아까 그 워크넷에서 고용노동부에 위탁된 운영기간의 채용 계획을 제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 유형을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회사에 입사를 하면 이 유형의 IT 업무를 한다,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유형은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컨텐츠 기획형, 뭐 홈페이지를 기획한다든가 관리, 또 요즘에 홍보 채널로 마케팅용으로 유튜브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SNS, 컨텐츠 관리 등 온라인 분야의 기획 관리 운영을 담당하는 직원을 채용한다. 그러면은 저희는 이 1유형인 컨텐츠 기획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형은 빅데이터 활용형인데, 뭐 애플리케이션, 뭐 소프트웨어 개발, 또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직무, 저희가 채용하는 직원이 이런 업무를 한다면 이 유형이 되겠죠. 그 다음에 3유형은 기록물 정보화형. 그래서 기업 내 문서, 뭐 오프라인 문서라든가 뭐 기록물들을 전산화하고 DB화해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화하는 직무를 이제 기록물 정보화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많은 유형이 사실은 여기에 속할 것 같아요. 오프라인에 있는 아날로그 자료를 전산, 뭐 ERP라든가 뭐 DB라든가 뭐 엑셀이 될 수도 있겠죠. 디지털화하는 직무, 내가 채용하는 직원이 그런 업무를 담당한다고 하면 이 3유형 기록물 정보화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유형 기타형은 1번부터 3번까지 유형 외에 각 기업별로 특화된 IT 활용 직무인데, 직무 예시를 좀 들어보면 뭐 ERP 시스템을 도입하거나 IT 활용 업무 재설계, 뭐 기업별 특화된 IT 직무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4유형 기타형이 되겠습니다. 운영 기간마다 배정된 인원이 있다 보니 처음에 기업 소재지 운영 기간을 선택을 하고, 혹시 배정된 인원이 다 찼다고 하면 배정 인원이 여유 있는 다른 소재지 운영 기간에 신청하셔도 상관없으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채용한 청년이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금을 종종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까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자 등록증이 있다든가 다른 회사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채용 전 면접 보실 때 미리 요건을 검토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알아봤고요. 더 자세한 내용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1350 또는 저희 카카오 채널 및 유튜브 영상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 후 답변 남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